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죠. 그래서 4일 거래일이 있고 또 다음 주에 3일 거래일 합쳐서 이제 7일의 거래일이 남았습니다. 시황 한번 보겠고요. 그다음에 코이브가 금요일날 반갑게도 22%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주가는 어떻게 될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으로 코이브를 지금까지 운영해 왔으면 그 운영 시기마다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성과입니다. S&P 500하고 나스닥 100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조금의 상승이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로 안 끝난 게 다행이고요. 반면에 다우하고 러셀 2000 지수는 1% 내외의 마이너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이후에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올라오는, 즉 일주일은 쉬어가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쉼 뒤에는 이제 7일 거래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장세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7일 남았는데요. 3년 연속 두 자리 이상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초부터 나스닥 100은 20% 올라와 있고요. S&P 500이 16.2%, 그다음에 러셀이 13.42%, 그다음에 다우가 13%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주일 동안만 잘 지켜준다면 뭐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한 25%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11개 섹터 모두 플러스 수익 중입니다. 기술주가 24%로 가장 많이 올라 있고요. 반면에 이제 꼴찌는 리얼 이스테이트, 즉 부동산 지수가 1.47% 플러스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큰 이변이 없으면 모두들 플러스로 끝나는 장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일주일 남은 한 해 잘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반도체 지수가 중요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AI 시대이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장을 리드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근데 다행히도 2.6%의 큰 장대 양봉과 거래도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믿을만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일주일 남은 동안 지난 역사적 고점을 뚫고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만 그거를 잘 극복해서 결국은 연말에 장을 마감할 때 역사적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했으면 한다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전체적인 반도체를 이끌어준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빅스는 14%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심을 하는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뉴트럴로 다시 피어앤그리드는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장이 좀 계속해서 올라준다면 결국은 다음 주 정도 돼서는 그리드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 그래서 연말 랠리 계속해서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심 나쁘지 않습니다. 12월 초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리시 이어지고 있고요. 베어리시는 조금 늘었지만 그래도 불리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시장의 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저는 이렇게 장 빠졌을 때 좀 포지션이 줄었을 거다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100%까지 다 채웠습니다. 풀포입니다. 그래서 결국 섹터 로테이션이 있었을 뿐이지 포지션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개인이 공히 연말 랠리를 기대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저희들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볼 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코이브입니다. 22.64%. 진짜로 오랜만에 가장 큰 폭의 하루 상승폭을 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AB합선을 뚫고 두 번째 AB합선에 걸리면서 거기서 이제 좀 쉬고 있는데요. 매물대 일단은 집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이겨낸다 그러면은 뭐 90불이죠. 여기가 전 고점 여기를 뚫고 100불까지도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거래량 굉장히 이제 만족하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2배 정도 늘면서 보여준 거 힘있는 상승이었다. 그럼 이게 기술적 반등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는지 좀 이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보이는 게요. 공매도가 이제 갑자기 증가를 했습니다. 어제. 즉, 뭐 공매도색들이 계속 이제 눈여겨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크게 한번 올라왔던 구간 있었고, 요번에도 지금 어제 금요일날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이게 기술적인 어떤 반등이라기보다는 어떤 펀더멘탈 체인지에 의한 반등이기 때문에 저는 자칫하면 이 매도했던 세력들이 여기서 갭상승으로 해서 조금 더 뽑아준다. 그럼 분명히 스퀴즈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공매도가 줄어들겠죠. 공매도가 준다는 건 뭡니까? 환매를 한다는 겁니다.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 분명히 100불 근처도 순식간에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늘었다는 거는 좋지 않은 사인이지만 결국은 전 고점은 공매도 물량이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시장이 더 올라가 주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보면 모든 시장 사인들이 결국은 상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부분도 금방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보면 지금 127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최고점이 208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현재는 83불이니까 요 애널리스트의 목표가까지는 53%가 남아 있습니다. 그 애널리스트들의 레이팅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수도 지금 2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가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22.6% 상승을 했고요. 83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6,500만 주라서 평소 때보다 이제 2배 증가를 했습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러면 뭔가 펀더멘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폭등의 핵심 원인은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미국 에너지부 핵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 하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커버리지가 이제 CT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좋은 뉴스로 작용을 했고, 그다음에 아크 인베스트가 계속해서 코어웨이브 주식을 사들고 있다 하는 뉴스가 또 시장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합쳐지면서 폭등의 원인이 됐다 볼 수 있겠고요. 자, 먼저 가장 직접적인 촉매제는 바로 12월 18일에 발표된 뉴스입니다. 코어웨이브가 미국 에너지부 DOE의 제네시스 미션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제네시스 미션은 뭐냐면 이건 그냥 일반적인 정부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미국의 과학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컴퓨팅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전국에서 24개의 기업만 선정을 했는데요. 코어웨이브가 그중 하나에 간택이 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즉 정부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코어웨이브는 이제 단순한 민간 클라우드 업체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급 인프라 제공자로 공식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차별화 요소입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회사는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장기 수익 가시성입니다. 정부 계약의 큰 장점은 뭔지 아십니까? 안정성입니다. 민간 기업은 경기가 나빠지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계약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입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프로젝트는요, 예산 삭감 대상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기술력의 검증입니다. 정부의 요구사항은요, 어마어마하게 까다롭습니다. 보안, 성능, 안정성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어웨이브가 이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증명서인 것이죠. 이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시트가 바이 등급으로 커버리지를 재개했습니다. 시트 같은 대형 투자은행이 커버리지를 재개한다는 건 단순히 이 주식 괜찮네요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엄청난 리서치와 실사를 거친 결과입니다. 현재 애널리스트의 평균 목표가는 127불, 현재가 대비해서 53%의 상승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패스 포인트는 목표가를 150불로 잡고 있고요. 근데 포브지에서 분석하기는 2028년까지 매출이 290억 달러로 예상한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현재 연간 매출이 약 43억 달러 정도인데 3년 만에 7배 정도 상장한다는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어웨이브는 이미 556억 달러의 백로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매출의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미 계약이 잡혀있다는 얘기죠. 오픈AI로부터 224억 달러, 메타로부터 142억 달러, 엔비디아로부터 63억 달러. 이런 장기 계약들이 이미 체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행만 잘하면 달성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입니다. 캐시우드 다 아시죠? 테슬라, 로쿠, 코인베이스 이런 거를 초기에 발굴해서 수백 %의 수익을 만들어낸 혁신적인 투자의 아이콘입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는요, 코어웨이브 주가가 떨어질 때도 계속해서 사들였습니다. 11월에는 43만 7천 주 샀고요. 지난 12월 15일 날 13만 6천 주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타이밍입니다. 캐시우드는 주가가 고점에서 떨어질 때 샀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패닉 셀링하고 있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것입니다. 이걸 뭘 의미하냐면 아크인베스트는 단기 트레이딩하는 헤지펀드가 아닙니다. 그들은 5년에서 10년 장기 관점에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건 코어이브의 장기 성장 가능성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스마트머니를 따라가라 이것입니다. 물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분석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크보는 코어이브의 가치는 단순히 현재 실적이 아닙니다. AI 인프라의 미래, GPU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 그리고 코어이브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의 분석을 다시 한 번씩 해보곤 합니다. 만약 내가 이 종목을 포트에 안 가지고 있다면 포트에 담고 싶은 종목인가? 라는 관점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분석을 하면서 또 내가 샀던 때의 성장성이나 미래 비전이 그대로 이 종목에 있다면 저한테 믿음을 더 강건히 해줄 것입니다. 만약 분석을 해서 이 주식을 못 사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보유하고서는 안 되는 종목, 즉 보유하고 있다도 팔아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분석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면 매도를 고려하셔야 될 듯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지탱하는 거대한 인프라의 주인공 코어이브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자 클라우드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 기업, 왜 AI 하이퍼스케일러로 불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은 AI가 실험실을 벗어나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한 해였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존 클라우드 거물들이 범용 서비스에 집중할 때 코어이브는 GPU 기반의 가속 컴퓨팅이라는 틈새를 완벽히 공략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동맹, 이것을 통해서 최첨단 하드웨어를 남들보다 먼저 공급받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코어이브의 시장은 흥미롭게도 2017년 이더리움 채굴 기업 아틀란틱 크립토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이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를 읽고 GPU 자원을 머닝러싱과 시각 효과용으로 과감히 재배치했습니다. 이 피벗 덕분에 2020년 생성형 AI 붐이 터졌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준비된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코어이브의 성장은 드라마틱합니다. 2019년에 코어이브로 리브랜딩한 후에 2021년에 3J를 시작으로 2023년 엔비디아의 전략적 투자를 이끌어냈고 2024년에는 무려 75억 달러라는 부채를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3월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공모가 40불이었습니다. 공개기업으로서의 화려한 행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어이브의 기술적 무기는 베어메탈입니다. 기존 클라우드는 관리를 위해서 가상화 계층을 두는데 이게 연산에서는 일종의 통행세처럼 성능을 깎아먹는다고 합니다. 코어이브는 이 계층을 없애 하드웨어 성능을 100% 끌어내면서 거대 언어 모델 학습 효율을 최대 20%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GPU 한 개의 성능보다는 수만 개의 GPU를 연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코어이브는 엔비디아의 퀀텀2 인피니밴드 기술을 써가지고요. 수만 개의 GPU를 마치 하나의 거대한 컴퓨팅 뇌처럼 연결을 했습니다. 텍사스 플래노에 구축한 16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AI 슈퍼컴퓨터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코어이브는 단순한 거래처가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코어이브의 주식을 2,400만 주나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입니다. 코어이브는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을 시장에서 가장 먼저 공급받는 핵심 채널입니다. 엔비디아가 삽을 판다면 코어이브는 그 삽이 가장 잘 쓰일 광산을 짓는 파트너인 셈인 것입니다. 양사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바로 이 63억 달러 규모의 용량 계약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엔비디아는 2032년까지 코어이브에 남는 컴퓨팅 용량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즉 코어이브 입장에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고 손님을 못 받아서 노는 공간이 있다 하면은 그거를 엔비디아가 전부 돈으로 채워준다는 얘기죠. 즉 센터를 짓고 손님을 못 받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전무후무한 재무적 안전장치를 확보한 것입니다. 성장세는 그야말로 파격적입니다. 2024년 19억 달러였던 매출은 2025년 51억 달러까지 솟구칠 전망이고요. 성장률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200%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더 놀라운 건 매출 백로그가 55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곡간이 꽉 차 있는 것이죠. 초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이 너무 커서
한 고객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하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3분기 현재 단일 고객 비중은 35%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메타, 나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쟁쟁한 이름을 가진 고객들이 추가되면서 리스크가 분산이 많이 됐죠. 그리고 또 요번에 받은 정부 계약도 한몫을 할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매출 성장과 함께 자본 지출인 캐펙스가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025년 한 해에만 최대 230억 달러를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당장은 적자 상태지만 이 막대한 투자가 미래에 확정된 수익인 백로그를 전환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코이브는 지금 자금 조달 방식도 남다릅니다. 블랙스톤 등으로부터 75억 달러를 빌리면서요, 엔비디아의 GPU 자체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주주들의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고 대규모 자금을 수혈받은 아주 영리한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물론 금리가 오르거나 하드웨어 가치가 떨어질 때는 압박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잘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무대는 미국을 넘어 유럽으로 확장됩니다. 2025년 말까지 총 38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 22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서 노르웨이와 스웨덴, 스페인 등의 거점을 마련하면서 글로벌 AI 허브도 도약하고 있습니다. 유럽 정부들이 코어입을 반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친환경 인프라이라는 점, 그리고 유럽 내 데이터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장관들이 직접 환영 의사를 밝힐 정도로 국가적 차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2.2기가와트라는 거대한 전략 전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력망 연결 지연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력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인프라 가동이 늦어지고 이는 곧 매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 하반기 주가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6월에 187달러까지 치솟았다가 12월 얼마 전까지는 63달러까지 떨어졌었죠. 66% 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텍사스 덴턴 센터의 공사가 기상 악화로 인해서 60일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된 탓입니다. 공격적인 확장이 예상치 못한 변수에 얼마나 취약하는지 알려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이제 2026년으로 향하는 코어이브는 증명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에어젠틱 AI 확산으로 컴퓨팅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전력 확보를 위해 소형 원자력 등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인 공사 지원보다는 550억 달러의 백로그가 실제 수익으로 얼마나 빨리 전환되는지를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코어위브가 21세기 디지털 기간 시설의 주역이 될 수 있을지 엑센과 함께 계속해서 추적해 보시죠. 엑센은 코어위브 상장 시부터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텐 안전마진 매매 전략도 여러분과 여러 번 공유를 같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코어위브 추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엑스텐의 트레이드마크 안전마진 전략입니다. 코어위브에서 어떤 효용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안전마진 전략은 종목을 매수해서 상승을 하면 그대로 보유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락하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하고 물타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시 상승을 해서 본전에 오면 반을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굉장히 우량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에 맞는 전략은 아닙니다. 우량한 주식에만 맞는다. 우량 성장주의 최적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계획된 평균 단가 낮추기 전략의 원리는 뭐냐? 5% 빠지면 5% 정도 올라야지 본전이 됩니다. 10% 빠진다면 11%가 정확하게 올라야지 본전이 됩니다. 만약 20%가 빠진다면 25%가 그 자리에서 올라야지 본전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물타기를 해주면 총 단가는 낮아져서 10%의 평가 손실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25% 오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단 11%만 올라도 본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물타기의 원리죠. 그래서 결론은 뭘 하는 거냐? 안전마진은 내가 직접 만드는 전략입니다. 매수 단가가 자꾸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면 수익이 더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코입으로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을 상장 초부터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바라보겠습니다. 10% 하락시 매수하고 본전에 절반 매도하는 전략을 지금 12월 19일까지 계속해서 써왔다 하면 사실은 처음에 상장해서 125주를 샀습니다. 40불에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는 3월 31일 날 바로 또 이제 장이 빠졌었죠. 263주가 총 투자가 돼서 37불 90전에 평균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4월 1일 날 또 상승을 해줘서 그때 본전 매도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4월 21일 날 또 한번 장이 빠져서 그때 매수가 됐고 4월 22일 날 또 매도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그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주가는. 그래서 보면 만약 상장 때 40불에 사서 지금까지 가져왔으면 108%의 수익률이 납니다. 지금 83불이니까요. 근데 안전마진 전략을 써서 3번 사고 2번 팔았으면 131%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마진 썼으면 그래도 초과 수익이 발생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못 사시고 이렇게 제일 꼭지에서 사셨다 하고 가정하고 안전마진 전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언제냐면 6월 20일입니다. 6월 20일 날 183불 58전, 이게 6월 20일 종가입니다. 요때 샀다. 27주를 주고 샀습니다. 그랬더니 23일 날 또 빠져서 10% 빠져서 또 한 번 더 사게 되고요. 그다음에 24일 날 또 반등을 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본전에 또 절반을 매도했고 26일 날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사고 27일 날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반을 팔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장이 내려오면서 한 4번을 더 사게 되고 8월 11일 날 또 주가가 올라서 거기서 또 반을 팔고 이렇게 쭉 해서 지금까지 온데 15번 사고 4번을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평단이 92불 37센트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냐? 종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55%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번 팔고 15번 사고 4번을 팔았더니 마이너스 10%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단가가 92불 37센트입니다. 지금 83불입니다. 그래서 10불만 더 올라준다면은 본전에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수익률보다는 45%를 더 잘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 다음 고점에서 또 샀다 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그게 8월 12일 날입니다. 8월 12일 날 보면 종가에 샀으면 148불 75센트에 샀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고점 찍고 그래서 계속 사고 해서 9월 10일 날 이때 주가가 올라갔을 때 본전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수익이 나다가 또 이때 내려와서 여기서 또 한 번 사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고 또 한 번 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2번 사고 4번을 팔게 됩니다. 그랬더니 종목을 그대로 가져왔으면 44%의 손실이 났겠지만 지금 현재 평단이 정확히 82불입니다. 그래서 82불에 본전 매도가 지난 금요일 날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1% 수익에 나 있습니다. 와, 이게 대단하네. 12번 사고 4번 팔았네. 그냥 룰대로만 했으면 와, 손실은 안 보는구나. 지금 44% 손실 보고 있는데 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 고점에서 샀으면 언제냐? 이게 10월 9일입니다. 자, 10월 9일 날 고점에서 샀다. 그러면 8번 사고 1번 팔게 되거든요.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불이 현재 평단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때 종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143불에 사서 지금 83불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2%를 보이고 있는데 안전마진 전략을 써서 8번 사고 1번 팔았습니다. 했더니 지금 12%의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평단이 94불인 거죠. 아까하고 비슷한 평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고점에 샀으면 언제냐? 12월 달 고점입니다. 자, 12월 9일 날 만약 샀으면 12월 9일 날 사고 11일 날 물타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12일 날 올라서 본전 매도합니다. 그리고 15, 16 계속 사고 19일 날 본전 매도가 됩니다. 77불이 단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83불이니까 8%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8% 마이너스입니다. 16%의 수익률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와, 이게 코어 위브에 너무 잘 맞았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가 성장성이 보이는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는 안전마진 전략이 굉장히 효용성이 높은 전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도 안전마진은 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테슬라의 지금 안전마진 전략을 2025년부터 썼으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테슬라는요 쭉 해서 마이너스 나다가 이제 최근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죠. 종목을 그냥 가지고 계셨으면 27%의 수익률을 보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전마진 전략을 쓰셨으면 10번 사고 5번을 파셨습니다. 지금 평단이 243불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481불이잖아요. 그럼 수익이 자그마치 98%가 납니다. 즉 60% 정도 더 잘하는 거죠. 그래서 와, 이렇게 진짜 성장성을 예측하면서 빠졌을 때 사고 좀 올라가면 절반 팔아주고 또 빠지면 또 사고 올라가면 본전되면 반 팔아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뭐를 하는 거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평단 낮추는 노력입니다. 근데 이거 낮추려면요 하루에 주문 3건 4건씩 내셔야 돼요. 사자 주문 내시고 본전 매도 거셔야 되고 사자 주문 내시고 본전 주문 내셔야 되고 사자도 10%니까 한 20% 30% 마이너스까지 넣어 놓으셔야 돼요. 왜? 과거 경험치를 봐도 한 번에 20%씩 빠질 때도 있고 뭐 15% 빠질 때도 있고 이러니까요. 자,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안전마진이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도 보시겠습니다. 이게 7번 사고 4번 팔았거든요. 그냥 가지고 계셨으면 31% 수익입니다. 하지만 77%의 안전마진 전략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향후 2026년을 보시더라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아주 좋은 우량한 종목들이 있다. 근데 이게 내가 사이가 조금은 오를지 빠질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안전마진 적용하시면요 편하게 사시고 또 올라오면 편하게 반파시고 또 사시고 편하게 반파시고 하다가 날아가기 시작한다. 그럼 그냥 쥐고 수익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엑스텐 MOS 포트폴리오를 한 달 전서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약간 다른 이제 스타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10개의 종목을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수는 0.69% 마이너스지만 포트는 3.52% 마이너스. 그래서 지수보다 2.83% 지금 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코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온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팔란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에서 손실이 좀 많이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타 다른 지수 ETF 섞었던 것들이 좀 손실이 나고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비트코인이 물타기에서 아직 털리질 못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물타기에서 아직 털리질 못했고 아마존도 털리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조만간 요거는 본전 와서 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코인이 제일 많이 손실이 나 있고요. 아이온큐가 많이 벌고 있고 여기는 팔란티어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조금 손실, 아마존도 조금 손실, 그다음에 VGT 좀 손실했고 테슬라가 700불 벌고 있고요. 메타도 플러스고 구글도 플러스, 애플도 플러스, 엔비디아도 플러스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안전마진 전략을 썼더니 안전마진 태우고 올라와서 본전 매도한 것들은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하시려면 한 10개 정도의 종목을 선정하셔서 안전마진 전략을 쓰셔야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십니다. 그리고 좀 더 안전성을 많이 가지시게 되고요. 근데 사실 10종목에 하루에 3건에서 4건씩 주문을 내셔야 되는데 그러면 30개에서 40개씩 주문을 내셔야 돼요. 건을요. 그러면 이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백스가 지금 하는 거는 뭐냐, 그런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을 1임 상품으로 지금 구성을 해서 고객분들이 자금을 맡겨주시면은 그 주문을 맨날 30개, 40개 이렇게 내서 그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단체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개별 계좌를 운영해드리니까 아마 관심이 있으면 회사로 연락 주시게 되면 저희가 좀 많은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텐포트 저희 어제 좀 수익이 많이 왔습니다. 보시면은 그동안 거의 제로점 갔다가 이제 V자로 이제 반등을 했고 지수 이제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현재 7.7% 누적 수익률 나 있고 지수보다는 8.2% 뒤져 있습니다.
보시면 23개 종목 분산되어 있고 코이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어제 코이브에 의해서 포트에 2% 넘게 플러스를 줬습니다. 어제 하루만 포트가 4.5%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좀 회복이 돼서 포트가 승률은 이제 57%로 올라왔고요. 프라핏 팩터가 0.9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 많이 손실난 부분들이 좀 줄어들면 되는데 현재 코어위브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SMR이 좀 줄어들고 있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제일 많이 마이너스가 나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코인이 좀 플러스가 나면은 이제 많이 줄어들 거다 하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비트코인 대신해서 사놓은 종목이라고 이제 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워렌 버핏처럼 기업 읽기가 그 미주알, 고주알 섹션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간 나실 때마다 그렇게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은 기업 분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리서치 페이퍼 같은 거 읽으실 때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 이제 친해지시게 되면은 좀 이제 기업을 좀 더 좀 확고하게 자세히 보실 수 있는 해안이 생기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트레이딩뷰 공부반도 이제 거기에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백두산 프로젝트 구독자 10,000분 달성할 때까지 저희가 열심히 뛰어갑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연초되면은 저희 이제 자문 고객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서비스를 개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도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줌을 통해서 저희 자문 고객들만 이제 모시고 뭐 야간에 방송을 한다든지 어떤 이제 특별한 토픽을 가지고 방송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줌 교육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점 기대 좀 해주시고요. 또 어떤 제안 사항 있으면 항상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저번에 이제 자문 서비스 할 때 백두산 프로젝트 개시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좀 이제 좀 늦어지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1월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개시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과 많은 호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라이브 방송도 이제 하려고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X10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떤 오프라인 교육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포트에 대한 이제 서비스도 한다든지 하는 거를 이제 항상 뭐 야간에 보실 수 있는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그 운영 현황이라든지 그 X10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공하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계시면 많이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 저희 회사로 전화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온 지 한 6개월, 7개월 차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잘 몰랐던 이제 인터넷에 대해서 유튜브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제가 그래도 많이 이제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께 이제 어떤 거를 드려야 될지, 어떤 게 투자에 도움이 되실지 하는 거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더 지나야만 이제 이렇게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은 이제 조금씩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이제 좀 시장을 보는 이제 관점이 좀 여러분들 때문에 좀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향후 이제 26년도의 시장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장이 될 것 같다 하는 기대가 있어서 좀 트레이딩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제 종목 배팅도 하고 하면서 좀 수익 극대화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시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좀 좋은 결과를 목표로 하는 이제 채널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음 안 되셨고요. 또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